분리 혹은 유대감, 성숙에 대한 상반된 관점, 자율성과 힘을 부여받으며 성장하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 실비아의 전체적 진술이 끝난 이후에 로저스는 들었던 것을 숙고하고 그녀가 더 자신감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러한 견해를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자신의 미성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이 성숙한가 미성숙한가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녀가 이에 대해 더욱 많이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실비아의 성숙이 독립, 분리, 자기충족을 의미하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지난 25년간 성숙에 대한 견해가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과 남성의 시각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는 심리학 분야에서 현저히 중산층 백인 남성 대상의 발달 연구에서 추론된 것이다. 다른 문화 집단의 발달과 여성과 소녀의 발달을 조사했을 때 다소 양상이 다르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여성의 삶에서 유대감과 관계는 성숙의 중요한 양상임을 보여줬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여성의 삶에서 유대감과 관계는 성숙의 중요한 양상임을 보여주었다. 백인 남성 측의 발달 단계를 바탕으로 성숙에 대한 모델을 비교할 때 로저스로부터의 결합, 지지, 양육에 대한 실비아의 소망은 정신병리나 의존적 성격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정통적으로 현대 심리학에 노출된 많은 여성과 같이 실비아 역시 개인주의자 신화를 내재화하였는데 지금 그녀는 이를 고려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발달에 대한 남성 중심의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실비아 자신에 대한 느낌이 정신병리적으로 되는 예시를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실비아는 로저스와 관련해 그녀의 두 가지 가능한 입장이 있다고 믿는다. 이 사례에서 그녀는 로저스와의 유대감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녀가 자신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에는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미성숙하고 무기력해졌다. 여기서의 딜레마는 명백한 강점도, 분리 통제 상실로 인한 친밀함, 무력함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비아는 유대감을 통해서 힘을 부여받는다는 것과 그녀에게 힘을 주지 않는 유대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감하는 치료의 제한점 하나가 드러난다. 여기서 로저스의 반응은 실비아가 자신의 상태를 보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취약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녀 자신이 의존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재구성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과 통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그녀의 핵심 신념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뒤이은 개념들이 이러한 잘못된 개념적 토대에 세워질 것이고 학습 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빼앗는 관점 안에 그녀를 가둘 것이다. 더욱 능동적으로 대화 치료를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실비아의 자기 패배적인 개념적 도식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 치료자는 그녀 자신의 체험에서 새로운 자각을 이끌어냈던 초기 진술에 초점을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로저스에게 어머니와 관련된 것과 그녀의 성욕에 관해서 학습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녀 자신이 힘을 부여한 행동의 결과였다. 그녀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남성 권력에 대해 신념을 어떻게 포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인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문화적 신화에 의해 이끌려지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관계에서 성차별주의의 착취적인 요소에서 자유롭고 친밀함과 상호 의존 관계는 어느 한 개인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의 실비아의 행동은
자신의 신념보다 더 자기주장적이 된다. 사실상 그녀는 로저스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그녀가 원하는 만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 한편 여성의 성장과 치료에 유대감과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또 다른 예시가 있다. 이러한 밀정한 유대감의 맥락에서 갈등적 감정이 드러날 수 있다. 문화의 내재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기. 회귀 과정의 중요한 주제는 실비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이다. 로저스와의 신체적 유대감을 형성한 이후 그녀는 흑인에게 매력을 느끼고 이에 대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낀다고 그에게 고백한다. 자신을 가혹하게 평가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미친, 신경과민의, 병든이라고 명칭을 붙인다. 그녀는 다양한 수준에서 갈등을 경험한다. 그녀는 심리 내적 수준에서 수치심을 경험하는데 대인관계에서 가족과 친구의 비난을 체험한다. 그리고 사회 관습 수준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인 문화에 대면한다. 그녀의 경험을 탐색하면서 로저스와 실비아는 또 한 번 그들의 유럽 중심적이고 남성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진다. 실비아는 자신의 매력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기대한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당혹감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실비아도 로저스도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를 다루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그 문제를 심리 내적인 문제로 다룬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한다. 흑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백인 여성이 병들거나 미친 것이라는 그녀의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실비아는 또다시 그녀의 문제를 착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인종차별주의의 문화에서와 내적인 심리학적 세계에서조차도 철저히 식민지화 되었었는데 그녀가 완전히 반전을 이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습관이 심리 내적인 실제를 구성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루스 이리가레이와 같은 프랑스 해체주의자, 여성주의자들은 특정 사람에 대한 성적 욕망을 원하는 정도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기대 수준, 관심 정도, 금기시 되는 것과 우리 문화의 가치를 배우고 그런 특유의 방식으로 미래의 심리적인 실제에서도 초기의 구성 요소들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구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언어 발달 이전에 신체가 발달하면서 매력, 극도의 불쾌감, 반감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낀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굳이 이를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화는 자기들을 이끌어가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자체의 이미지로 창조되고 재생산된다. 단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결여되어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존재할 때 우리는 불안을 경험하고 이유를 찾는다. 크리스테바 혹은 이리가레이가 초기 정신적 형성체인 음경의 존재 혹은 부재에 대한 라코니아인의 마르스크주의자 탈구축 이론과 가설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아마 실비아가 정신병리로 잘못 오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이런 생각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비아는 때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 사회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그녀의 욕구는 자기 가족의 소문화나 전체 문화든 그 어느 쪽도 반영하고 있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내가 말했듯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 그녀의 매력이다. 그녀는 흑인 친구들이 그녀의 매력을 설명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자신의 관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그녀의 당혹스러움과 비판적인 자기 판단이 내재화된 인종차별주의 때문일지도 모른다.